자, 다음 시간에는 회전에 끼인 헬리콥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헬리콥터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헬리콥터 역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즉 15세기 무렵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의 뼈, 근육, 깃털의 구조에 관한 연구를 시작을 했죠. 시작해서 여러가지 비행기에 관한 실험을 통해 많은 스케치를 남겼습니다. 그 스케치 중 하나가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헬리콥터 시초가 돼서 여러 항공에 대한 도전자들에 의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서 오늘의 그 헬리콥터의 현대시대 헬리콥터까지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하나의 틀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시작을 했다라고 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실험과 도전 끝에 헬리콥터는 이제 드디어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사람이 탈 수 있게 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용화가 됐습니다.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907년에 폴 코리누가 그 2m 높이에서 20초간 공중 비행하는 데 성공을 했고 1937년에는 하인리 포케가 비행 가능한 헬리콥터를 최초 이륙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1939년에 꼬리 회전 날개식 헬리콥터의 원조인 VS-300 시코스키에서 처음 실용화가 되었고 이후 최근에는 이제 AH-64 아파치, 여러분 잘 아시는 UH-60 블랙호크 등의 모델이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모델이 개발되고 왔습니다. 즉 이제 뭔가 헬리콥터의 모양이 나오고 원조격은 1939년 시코스키가 개발한 VS-3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콥터는 앞에서 소개한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로 구성된 이러한 단일 로터식 헬리콥터 외에도 로터 구성과 배열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로터가 세로로 배열된 텐덤 회전 날개식, 또 두 개의 로터가 가로로 배열된 쌍회전 날개식, 동축상에서 아래 위로 두 개의 로터가 반대로 돌아가는 동축 반전식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헬리콥터의 비행 원리, 즉 상승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헬리콥터도 마찬가지로 비행기처럼 양력, 추력, 항력, 무게 이 네 가지 힘이 작용됩니다. 반면 헬리콥터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은 비행기에는 없는 회전 날개인 로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즉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헬리콥터는 동체 중심에 있는 메인 로터와 꼬리 부분에 있는 테일 로터가 서로 같이 동조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중 수직 비행에 필요한 즉 양력 발생은 이 메인 로터 역할이 되겠고, 즉 헬리콥터에서는 메인 로터 회전이 프로펠러 양력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테일 로터는 동력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동체가 메인 로터 회전으로 인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라고 하는 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보조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헬리콥터의 비행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대략 헬리콥터는 정지비행과 행진비행, 전진, 후진비행 이 종류가 있는데, 먼저 정지비행은 호버링이죠. 호버링인데 수직, 상승, 하강 비행을 합니다. 이 정지비행 로터 블레이드의 피치각을 조절하는 이 콜렉티브 조정관을 중간에 위치해 놓으면 정지비행을 할 수 있고, 위로 당기면 상승비행, 아래로 밀면 하강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행진비행입니다. 행진비행을 위해서는 이 조정관을 좌우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에 따라 맞춰서 로터도 그 양력과 추력의 양에 따라서 로터가 잘 움직이게 되고, 즉 로터 회전면의 경사각이 좌우로 움직이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하는 식으로 비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고, 전진 후진 비행은 로터의 회전면의 경사각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즉 조정관을 앞뒤로 움직이면 로터 전체가 앞뒤로 기울어져서 전진과 후진 비행이 가능하고, 이때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양력과 무게의 크기는 같고 추력이 항력보다 커서 움직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즉 헬기는 말 그대로 로터의 각도에 따라서 각도가 주어지는 부분에 따라서 추력과 양력의 값에 의해서 방향과 움직임이 결정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우리의 기술로 만든 헬기를 보유한 나라죠. 그 대표적인 헬기가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입니다. 수리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자세한 재원을 여기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요. 또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우리도 헬기를 만드는 나라다라는 자부심을 좀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로 알아보는 국방 이야기 굿넘버 스토리. 오늘 알아볼 주제는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입니다. 수리온은 우리나라의 최초 국산 헬기인데요. 무기 체계에 따른 공식 명칭은 한국형 기동 헬기, 즉 KUH-1이며 수리온은 일반적인 통상 명칭입니다. 수리온은 독수리의 수리와 순 우리말로 일백을 뜻하는 온의 합성어입니다. 즉 독수리의 용맹함과 기동성을 갖추고 100% 국산화와 완벽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온은 2006년 개발에 들어가 7년 만인 2013년부터 전력화했습니다. 수리온은 비행 안전성 측면에서 노후 헬기 대체가 시급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는데요. 육군이 52년간 운영하고 있던 미국의 UH-1H를 대신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헬기 개발 역량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육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리온은 병력 수송, 화물 공수 등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며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화려한 재원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수리온은 기존 헬기와 성능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첨단 항법 장비와 자동 비행 조종 장치로 조종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야간 또는 악천 후에서 전술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적의 공격 시 미사일, 레이저, 레이더 경보 수신기 등의 생존 장비와 비행 중 동력 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 보조, 비상 장치 등을 넣어 비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승무원을 제외한 한 개 분대의 중무장 병력이 탑승했을 시 시속 260km의 속도로 최대 45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기존의 UH-1H보다 약 40km 빠른 속도입니다. 특히 산악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해 백두산 높이인 약 2700m의 고공에서도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본래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비행이 힘들지만 수리온은 무려 2700m 높이에서도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수리온은 그 역할을 여러 분야로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계획됐던 의무 후송 전용 헬기로 그 역할을 넓힌 수리온, 자동 심장 충격기, 환자 감시 장치, 정맥주의기 등 응급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중증 환자 2명의 응급 처치가 가능하고 최대 6명의 환자까지 후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장형 호이스트와 장거리 운항을 위한 보조 연료 탱크, 기상 레이더와 지상 충돌 경보 장치 장착으로 야간과 악천 후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리온은 산불 진화, 수색, 구조, 교통 관리, 해양 사고 예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국산 헬기로서 임무 가동률이 매우 높고 후속 지원이 원활해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온이 지금과 같은 독수리의 용맹함을 잃지 않고 끝없이 진화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굿넘버 스토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순수 한국형 헬기 수리온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헬기 수리온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헬기, 더 대중화되고 경제적 가치를 줄 수 있는 LCH-LA 한국형 소형 민수 헬기와 무장 헬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이제 한 2, 3년 후면은
이제 선보게 될 텐데,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카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LCH, LAH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